첫 번째 주제는 수학의 큰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수학의 방향,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짚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의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짚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갖다가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잘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수학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수학의 방향이, 수학의 흐름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수학이 스토리텔링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토리텔링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동화나 또는 역사적인 사실 또는 생활 속의 상황 등을 갖다가 수학에 도입을 해서 개념이나 원리 등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수학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스토리텔링 방식을 갖다가 도입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들이 수학을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배려한 거예요. 동화라든지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적인 개념이나 원리들을 갖다가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수학적인 그 접근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 스토리텔링 수학에 잘 접근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 이걸 갖다가 고민을 갖다가 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책 읽기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융합교육이라는 거죠. 스팀이라고 하죠. 이 융합교육은 이 수학을 갖다가 따로 그냥 연산 계산이나 따로 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생활 속에서 상황들까지 다양한 영역을 갖다가 하나로 융합해가지고 가르치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완전 믹스해가지고 융합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교육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스토리텔링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수학적 사고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수학적 사고력이 뭐라는 거냐?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이에요. 힘인데 도대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뭐냐? 자, 이런 거예요. 뭐 한 6학년 아이들이 푸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좀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가 10cm고 여기가 10cm다. 다음 빗금친 곳에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자, 이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먼저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가 뭘 구하라는 건지. 아, 이 빗금친 곳에 넓이. 그런 말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넓이는 넓이를 갖다가 넓이 그것까지 설명하면 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하고, 자,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분석을 갖다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뭔가, 여기가 10cm인 이런 조건들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부채꼴이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조건들과 내가 모르고 구하고자 하는 조건들을 갖다가 구별해 낼 줄 알고, 자,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갖다가 생각해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긴 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에서 4분의 1 조각이구나. 그럼 이 전체 원은 10 곱하기 3.14니까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겠구나. 요걸 갖다가 이 사각형에서 그걸 갖다가 빼주면, 요 넓이를 빼주면 요게 나오겠구나. 이런 해결 방법을 갖다가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갖다가 부딪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수학적인 사고적인 머리가 자꾸 발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그 자꾸 수학의 흐름의 방향이 수학적인 사고력을 갖다가 향상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뭐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갖다가 수학적인 사고력 흐름의 순서에 맞게 아이가 사고할 수 있도록 굉장히 디테일하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연습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서술형 문항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자, 이런 걸 갖다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서술형 평가다. 서술형 평가. 문제 패턴이 서술형 평가로 바뀌고 있다. 자, 뭐냐면은 문제 패턴이 자, 1, 2학년 예를 들어보죠.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이거 1학년 때 배우고요. 1학년 때는 바다 올림이 없는 것까지 배우고 2학년 때는 바다 올림이 있는 걸 배우죠. 자, 이런 건 단순 연산 문제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한 반에서 30명이라면은 28, 9명이 정답을 낸다고요. 예. 뭐 우리 아이들 똑똑해서 이거 뭐 눈에다 힘만 한번 주면 나오죠. 예, 다 예, 뭐 우리 아이들 똑똑해요. 한두 명 손가락 잘못 오므렸다 펴가지고 틀리는 정도예요. 다. 예. 그런데 이걸 갖다 서술형 문제로 내잖아요. 정답자가 20명 이하로 줄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어제는 아빠가 사던 동화책을 처음부터 34쪽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27쪽을 더 읽었습니다. 내가 읽은 마지막 동화책 쪽수는 몇 쪽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정답자가 20명 이하로 줄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 중에 뭐 더하라 빼라 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아이는 이걸 빼기로 계산하고 있어. 이게 이해력인 거죠. 제가 정답자를 한 5명 이하로 줄여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조금만 틀면 돼요. 우리 아이들. 조금만. 어떻게 하느냐. 자, 어제는 아빠가 사던 동화책을 처음부터 34쪽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27쪽을 더 읽었습니다. 내가 읽은 마지막 동화책 쪽수는 몇 쪽일까요? 가로 열고 중간에 한 장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가로 닫고. 이러면은 대부분 2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찢어져 나갔어? 빼기네. 빼기 1해서 60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잘 생각하는 아이가 어느 정도냐. 한 장을 두 쪽으로 계산한 거죠. 아, 빼기 2 해서 59.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덧셈 상황으로. 자, 이게요. 찢어져 나갔다라는 게 얼핏 생각하면 빼기죠. 근데 이게 문맥 상황으로 보면은요. 이게 더하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해력과 관련된 행간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2학년 아이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해력 없는 아이들은 그냥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서술형 평가라는 건 뭐냐? 이 과정을 다 쓰라는 거예요. 꼭 문제의 마지막에 이런 단서가 달리죠.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서술형 평가. 이걸 갖다가, 그 풀이 과정을 갖다가 다 적어라. 표현력과 논리력을 갖춰서 채점자가 알아보기 쉽게 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표현력과 논리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논술학원 보냅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책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논리적인 산물입니다. 제가 수학의 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 또 뭐 하나 얘기했죠? 수학적 사고력.
그러면서 제가 스토리텔링과 함께 융합교육도 같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런 큰 흐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아이들 자녀 수학을 갖다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